안녕하세요. 영화 그녀가 죽었다 사건 브리핑 제작 보고에 진행을 맡은 박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요한 씨, 신혜선 씨, 이혜 씨, 그리고 김세희 감독님입니다. 네 분이 씩씩하게 그러면서도 미스터리하게 무대를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주시죠. 자, 우리 병요한 씨부터 오늘 정말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변요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오늘 준비한 대로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네. 기대할게요. 신혜선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혜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혜입니다. 배우 이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죽었다 연출을 맡은 김세희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네 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힙한, 굉장히 새로운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탄생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 브리핑 토크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형사처럼 뭐 인물, 사건, 영화 현장까지 다 털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네네. 예. 자, 그럼 먼저 김세희 감독님. 네.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다 맡으셨죠? 네. 그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이런 장르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스릴러 이야기를 좀 써보자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근데 SNS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통의 도구가 되면서 뭐 관종이라든지 뭐 염탐, 관음 뭐 이런 좀 부작용 같은 부정적 개념들이 좀 많이 생겨나긴 했잖아요. 이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면할 수 없는 좀 사회의 새로운 문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뭐 관음이나 관종은 좀 서로 영향을 되게 끼치면서 서로가 없으면 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이런 장르물에 조금 섞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이제 현 시대를 담은 MG 스릴러의 탄생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까? 네. 오늘 그 감독님의 그 뱅 스타일도 MG 스타일로 예, 너무 귀엽게.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제목도 강렬한 그녀가 죽었다 참여하게 된 계기 변요한 씨. 저는 우선 그 전작이 한산영예 출연을 찍고 이제 너무 강한 캐릭터를 연기했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영화를 어떤 작품을 해야 되지 이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목부터 그녀가 죽었다? 너무 센데?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해에 가장 흥미롭고 정말 독특한 캐릭터들의 향연과 어떤 그런 서스펜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보는 어떤 영화 광으로서 저를 약간 광 쪽으로 만들지 않았나, 한 번에 끌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녀가 죽었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기다렸던 작품이에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시나리오에 완전히 끌렸군요. 매료됐죠. 그리고 일단 우리말로 연기하는 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거의 날라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한국말과 어떤 화수를 다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신혜선 씨.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게 된 이유를 뽑자면 시나리오 이유가 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읽었을 때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물론 그런 그
그런 도구를 쓰는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이 인물들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서 나레이션으로 끝났었거든요, 시나리오에.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의 그 감정 상태 아니면 마음 상태를 나레이션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묘하게 반감이 드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머러스하게까지 느껴지니까 그게 참 재밌어서 되게 눈길이 가던 시나리오였어요. 이게 스릴러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그 시나리오예요. 이게 이해 씨는 어땠나요? 네, 저도 1번은 시나리오의 재미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형사라는 역할, 형사 역할은 언제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마침 저에게 와 주었고, 그리고 변요한 신혜선 배우와 너무 같이 해보고 싶었던 차에 저에게 제안이 와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씨와 형사는 진짜 찰떡이에요. 찰떡.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김세희 감독님, 이 세 분을 캐스팅한 이유도 여쭐게요. 일단 그 변요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워낙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깨라는 작품에서 처음 보고 소셜포비아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나, 정말 눈으로 다 말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의 단편 영화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보고 나오는 작품들도 다 볼 정도로 완전한 팬이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히 운이 좋게도.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캐스팅할 수 있었고, 신혜선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좀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 연기도 너무 잘하시는데 성격도 너무 좋다는 소문이 되게 자자했고 그리고 사실 그 한소라라는 인물이 인플루언서, 관종이긴 하지만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자체적으로 내뿜는 매력이나 사랑스러움도 있어야 하고, 또 상황적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감정이 널뛰는 어떤 연기의 그런 다양한 폭이 필요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배우는 신혜선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캐스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해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영화의 그 오영주라는 캐릭터가 거의 유일한 정상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사견 없이 목도하고 관찰하고 추적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좀 시선과 그런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이런 사람이 필요했고, 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일단 눈이 굉장히 크시고 눈동자도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발성이 굉장히 믿음이 가세요.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모두 영순인가요? 그럼요. 변요한 씨는 감독님이 성덕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저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다 배우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을 보고 나서 이분이 이게 데뷔 작품이라고? 라고 진짜 정말 의심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의심이 들 만큼 굉장히 어떤 천재적인 어떤 글, 어떤 시나리오, 그런 구성들,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성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양성덕. 예, 양성덕. 지금 이곳에서 맞성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두 분 한번 마주할까요? 박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혜선 씨 너무 잘했는데, 예, 여러분, 맞성덕의 만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왜 영순이어야만 했는지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재밌겠죠? 신혜선 씨가 지금 마침 극장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접한 주인공들은 뭐 정의감이 넘치거나 착한 주인공들이 많았는데 사뭇 다른 캐릭터입니다. 기대돼요. 자, 그럼 바로 인물 추적 토크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변요한 씨가 맡은 구정태부터 만나볼게요. 스틸 주시죠. 야, 공인중개사 역할인데 일단 키워드가 관찰이에요. 지금 이중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눈빛들이죠. 자,
이 관찰에 어울리는 소품을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폴라로이드입니다. 요걸 들고 구정태 어떤 인물인가요? 구정태는요,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아주 스펙트럼 넘게 훔쳐보고 그런 악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공인중개사고요. SNS 인플루언서인 이제 한소라 씨를 이제 호기심을 갖게 돼서 관찰을 150일 동안 합니다. 따라다닙니다. 예,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멀쩡하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우선 관찰하기, 훔쳐보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서 연기했을 때보다 대상을 보고 연기를 할 때 뭐 이 정도로 한 3초, 2초 정도 보고 뭐 눈을 빼는 어떤 연기가 있다면 구정태는 우선 5초, 10초 이상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레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그게 사실 겉에 이제 움직이는 어떤 액팅과 서브텍스트가 다른 거를 이 감독님이 되게 재밌게 쓰셔서 이중적인 모습도 있고요. 지금 사진처럼 아마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정태를 통해서 관찰을 좋아하시는지 본인이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하는지 성향이 아닌지 예. 취향인지 아닌지를 예, 알게 될 수 있는 자, 캐릭터인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를 좀 들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구정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고 다니는 도구인데요. 고객이지만 이제 관심이 가고 관찰하고 싶은 분의 집에 들어가서 이걸로 하나씩 남깁니다. 벽지와 이제는 가장 없어도 될 물건들을 모으죠. 굉장히 피곤하네요, 이 캐릭터가. 예. 연기는 정말 잘했는데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로 만나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있어요? 아니요, 저한테 주시죠. 한소라 역을 맡은 신혜선 씨입니다. 자, 신혜선 씨 관종입니다. 관종과 어울리게 셀카봉입니다. 셀카봉 드릴게요. 예. 자, 지금 세트를 보면 동물 애호가로 활동하는 아주 선행 인플루언서의 모습 이면에 남의 관심을 또 훔쳐서 사는 면모가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소라는 남의 관심을 받는 게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표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뭐랄까 가식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데 그런 친구고 또 초반에는 뭐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약간 공유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시작했다면 더 나아가서 더 가식적으로 바뀐 그러니까 동물 애호가처럼 뭐 이런 불쌍한 동물들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로 또 더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여서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면에서는 좀 약간 백조처럼 무던히 안 좋은 노력을 하는 친구입니다. 자, 오늘도 의상을 백조처럼 입으셨는데, 자, 신혜선 씨, 지금 셀카봉을 들고 계시는데, 네. 그 역할이다 보니까 혹시 네. 그 역할 속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나요? 네, 익숙하네요, 이거. 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도가 이제 사실 이제 다들 개인의 취향인 거지만 저는 사실 이 각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약간 얼짱 각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V라인으로 나온 네네네. 인플루언서로 이번에 분하셨는데 한소라를 통해서 이번에 어떤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배우 일하면서 거의 처음 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음 선보이는 역할이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 사실 소재와 배경은 현실과 맞닿아 있는데 이 캐릭터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캐릭터가 탄생이 됐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싶다는 어떤 나쁜 열망과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받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그 관심으로 좀 자존감을 채우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이 제 마음속에도 좀 늘 존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나쁜 쪽으로 부풀리고 또 극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대변하는 이 두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말 지금껏 어떤 작품에서도 본 적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엘 씨의 스틸입니다. 스틸만으로도 정말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자, 우리 추적이라는 저 해시태그와 어울리는 두 번째 스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 자체가 추적인데요. 자, 일단 한소라의 사건을 추적하는 오영주 캐릭터 소개해 주시죠. 네, 되게 일단 강력한 형사고요. 그리고 좀 냉철하게 사건을 파헤치는데 이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일단 뭐 그걸 밀고 나가는 뚝심도 있고 이제 일단 모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래 위도 없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밀고 나가다 보니까 아래 위도 없고 좀 무대뽀 그런 느낌도 있는 형사입니다. 네. 자,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일단 뭐 저의 외적인 모습을 일단 신경을 하나도 안 써봤어요. 일단 사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왜 신경을 안 쓴 거라고요? 좀 신경 쓸 걸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편집된 거나 이런 스틸들을 보면서 조금 요즘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모습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집한 오영주의 소품 수갑입니다. 자,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진실을 밝히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이현 씨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요한 인물이라서요. 어떻게든 무조건 끝에 잡습니다만 네, 영화를 보셔야겠죠. 자, 수갑 한번 앞쪽으로. 오늘 정말 한껏 꾸미셨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이현 씨. 자, 그녀가 죽었다. 관람 포인트 뭘까요? 이현 씨. 우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를 오늘 제작 발표이고 영화를 못 보셨으니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 영화에서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캐릭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다 좋아하시겠지만 영화 끝날 때까지 관찰하는 사람은 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관찰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제가 관찰해 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죠. 예. 오, 좋아요. 본 적 없는 캐릭터. 자, 그녀가 죽었다 인물 추적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현장 수사 토크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작기 영상 그녀 관찰 일지 만나보시죠.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색다른 MG 스릴러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녀가 죽었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그녀가 죽었다 현장 수사 토크 시작합니다. 자, 세트 스틸 만나보시죠. 자, 와, 감독님, 네. 이 구정될 창고잖아요. 네. 이 컨셉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 창고가 구정태의 어떤 일기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일기를 쓸 때 혹시 누가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좀 문장을 다듬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정태도 이제 누군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판타지들을 다 갖다 놓은 공간, 1차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2차 공간으로 아무도 절대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되게 은밀하고 좀 떳떳지 못한 그런 공간.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신성시하고 스스로는 자기의 어떤 과거들을 그 벽지 사진을 가져온 이유도 자기가 어떻게든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 집과 최대한 비슷한 색감으로 이렇게 해놓는 그런 컬렉션 룸처럼 꾸며보자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한 씨가 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소름이 끼쳤다고. 그렇죠. 이제 세트장을 봤을 때 처음으로 이곳이 구정태만의 공간이구나를 이제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이게 저의 공간이지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제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들을 저렇게 부분적으로 공간을 벽지도 그렇고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저 감정이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소름 끼치고 이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반대로 굉장히 흥미로워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 관객분들에게 저 공간을 보는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구정태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 공간이 이제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순간 구정태가 이런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틸 주시죠. 와, 정말 임팩트 있는 스틸인데 스틸을 보면 지금 우리 기자님들 느껴지십니까? 집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가요, 혜선 씨? 그러니까 워낙 보여주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를 뭐 꾸미고 할 정도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은 생활만 하면 되는 거고, 얘가 집 안에서 꾸미는 거는, 신경 써서 꾸미는 거는 자기가 촬영하는 그 공간, 아니면 촬영하는 스팟?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니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잔혹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화보 같은 느낌? 예. 예쁘게 찍어주셨네요, 근데. 멋있다. 자, 이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강력한 형사니까 다양한 장소를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갔죠. 어떤 장소가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저 생활감 없는 소라집을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저기 진짜 소품들 같은 걸 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소라의 집처럼. 그래서 소라의 집이 일단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세트가 있을 텐데 가장 공열들인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보셨던 그 창고가 아무래도 저희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한눈에 보여도 누가 봐도 좀 뜨악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좀 소름 끼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저 집을 가장 많이 힘을 줬고, 아까 나왔던 개미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미 팀장님을 섭외를 해서 직접 이렇게 개미를 키우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미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구정태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소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개미집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공을 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트에 관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현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제작 영상 보니까 그 변요한 씨가 워낙에 또 장난기가 있잖아요. 많죠. 예.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현장 분위기 좋고,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다 연기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분이 웃음이 워낙 많고. 예. 리액션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사실 저는 좋은 현장은 집중하는 현장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잘 이제 모든 것들이 메신 만들어지고 표현이 잘 될 때 그걸 보면서 영화가 참 재밌게 나오겠구나. 그게 현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이미 느껴지죠. 그렇죠. 예. 혜선 씨, 네. 하루에서 우리 변요한 씨와 부부로 맞아요. 호흡을 맞췄는데 벌써 7년이. 7년이요? 이렇게까지 리액션이 좋네요. 리액션이 이렇게 좋네요. 그래요. 제 아, 리액션이 저는 굉장히 좋았네요. 예. 아, 자, 그 지금 가로 열고 크게 놀라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혜선 씨. 그게 7년이나 됐구나.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오랜만에 만나 부부에서 서로 관찰을 하는. 네. 어땠나요, 이번에 호흡? 근데 사실 하루 때도 저한테 정말 진짜 저도 성덕처럼 저도 진짜 되게 존경했던 선배님인데 그때 부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죽어가지고 그때는 작품에서, 이제 화면을 많이 못 뺐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못 나눴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한다고 해서 그래 이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또 아쉽게 돼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또 약속해야겠네요. 네. 약속 이미 했어요. 너무 좋았어가지고. 우리 변요한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7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봤어요. 저희도 준비하시게 크게 놀라며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신혜선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너무나 더없이 반가웠고 역시나 역시구나. 저는 이제 신혜선 배우를 혜선 씨를 만나고 나서 사실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 이렇게 어떻게 감각적이고 예민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아니 한소라는 인물, 오케이 구정태는 내가 연기를 이렇게 할 테지만 한소라는 어떻게 나올까? 뭐 또 엘 배우도 어떻게 이 형사를 중립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되게 궁금했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내 순간 긴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현장에서 좋은 분위기로 촬영을 했지만 그 텐션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상대에 따라서 사실 내 연기도 바뀌거든요. 너무 달라지죠. 예. 자, 이해 배우님. 예. 지금 이렇게 되면 본인도 성덕이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자, 크게 놀라며 이해 씨가 변요한 씨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땠나요, 현장에서? 일단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배우였고, 그리고 일단 그 씬이나 자기 캐릭터만 보기보단 영화 전체를 혼자 머릿속에서 같이 감독님이랑 편집하면서 이 흐름을 읽는 영화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걸 제안을 해도 그런 걸 같이 시도해주기도 했고, 물론 감독님한테 까이긴 했지만 거절을 가끔. 근데 그 시도가 중요하고 변요한 씨가 이해 씨를 가리켜 미드필더 같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저도 영어 강의고 축구 강의인데 가장 중요한 건 허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엘 배우가 잡아주지 오영주. 않았나, 오영주라는 인물을 통해서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결과물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엘 배우 아니면 정말 기자님들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 배우는 그녀가 죽었다. 허리였다. 좋네요, 허리. 예. 그렇죠. 중요하죠. 중심이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감독님. 네. 새 배우의 연기를 보는 거 즐거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정말 그런 1열에서 그냥 구경하는 어떤 느낌으로 정말 구경했고, 재밌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 작품의 캐릭터들이 정상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워낙에 몰입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상대 역할의 어떤 뭐 한소라라든지 구정태라든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캐릭터도 이상한데 한소라 쟤 왜 저러냐, 뭐 구정태 저놈 왜 저러냐. 그러니까 서로 캐릭터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그랬던 것이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장 분위기 좀 감독님.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희영 배우님이 유머러스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그리고 되게 특이한 시도들을 많이 이렇게 테이크해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정태에 딱 맞는 캐릭터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한 어떤 그런 이상한 웃음이 나는 그런 테이크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워낙 잘 만들어 오시고 하니까 모니터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론 장르가 장르다 보니 그 톤다운 시킬 필요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영화 자체가 그런 되게 그런 어두운 스릴러가 아니라 좀 경쾌한 스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 변요한 배우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노력과 시도들이 전형적이지 않은 맞아요. 작품을 만들었겠네요. 네. 궁금합니다 정말. 자, 그녀가 죽었다. 제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 좀 표류하다가 지금 3년간 표류하다가 지금 개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감회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격이라든지 그런 감회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되게 경쾌하고 좀 웃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스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간극이 있어가지고 지금 듣기에는 그래서 특히 또 MZ세대에 또 적합한 스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개봉하는 소감. 네. 사실 찍을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든 어떤 과정들이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조롭게 개봉을 했다면 되게 제 스스로가 좀 건방져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갖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사실 캐릭터들이 좀 통통 튀고 하다 보니까 초반과 후반의 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소라의 시체가 나오면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파헤쳐지는 진실들이 아무래도 좀 경악스럽고 또 그 모든 증거들이 구정태를 향해 가면서 그를 막 몰아치는 어떤 그 상황들이 어떤 스릴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 경쾌하다는 것은 초반에 어떤 그 캐릭터를 설명할 때의 어떤 톤이고 또 장르적 재미는 또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스포츠 타월 한상범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해배우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한상범 그- 기자님 죄송합니다. 네, 훔쳐보는 공인중개사랑 약간 거짓말하는 인플루언서, 집요한 형사 이런 캐릭터들이 좀 음흉하다는 점에서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작품 만드시면서 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포인트 약간 궁금하고요. 세 배우님은 아까 영상에서 감독님 엄청 극찬하셨는데 천재라고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고 좀 음흉한 데가 있고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들을 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조금 비호감적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절대 옹호하거나 미화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계속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끌어는 가야 하고 이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정태라든지 한소라에게 상황들이 계속 몰아치면서 그런 상황적 이입들을 좀 하게 하고 또 이제 그런 나레이션을 통해서 저 사람의 변명을 계속 들려줘 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아니라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자, 몰아치는 상황 그리고 그들만의 합리화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다. 자, 그렇다면 그 영상에서 새 배우가 우리 김세희 감독 천재설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인지 이제 그 증거라든지 뒷받침할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증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천재라는 게 선택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기자님들이 저희랑 같이 현장에 없으셨으니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김세희 감독이 천재라는 거는 영화를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혜선 씨. 지금 뭐 감독님이 이 영화를 뭐 생각하셨던 이유, 또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잘 녹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감독님의 의도, 감독님의 생각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잘 표현해내는 것만으로도 일단 천재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봤던 감독님의 모습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봐오고 있는 감독님은 정말 감독님이 하시는 일을 즐겨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천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감히 천재 같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입봉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즐기는 모습에 그 네. 이상의 수식어가 있으면 붙였을 것 같아요. 천재가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이상의 수식어가 있으면 나중에 붙이겠다. 자, 이엘 씨. 네, 저는 감독님이 천재라고 느낀 게 두 번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감독님이 분명히 첫 작품이시고 데뷔라고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차분하시고 노련하게 현장에서 저희에게 디렉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머릿속에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으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촬영이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이제 후시 녹음을 하러 가서 이제 편집이 된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한번 거기서 그 새로운 편집감에 한 번 더 천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저희끼리만 계속 천재다 하니까 기자님들이 너희끼리 약간 이런 느낌이신데,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말도 맞추지 않고 그냥 메이킹 필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사실 저희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를 선택을 해서 다 같이 모였고, 재밌는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실 영화로 아마 감독님의 어떤 재능과 또 배우 저희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어떤 리더십 다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호흡이 좋았고 우리 또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김세희 감독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저기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저의 영화가 너무 재밌지만 같은 마음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새 연기 천재분들의 열연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넘어갔네요. 개봉이 늦어지면 겸손해진 우리 감독님.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신혜선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관종 인플루언서 캐릭터인데 실제로 좀 감정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런 걸 좀 이제 캐릭터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 좀 신경 쓰신 점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신혜선 씨. 실제로 관종기,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직업인지라 아예 관심을 피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죠. 하지만 진짜 솔직히 원래 저는 사실 관심 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질문이 뭐셨죠? 제가 지금 너무 관심을 받았더니 뭐 실제로 그런지 물어봤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너무 저를 위해서, 제 신혜선 제 자신을 위해서 소라에게 너무 동화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살고 있는 친구고,
그게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관심을 받으면서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그 마음은 사실은 알 건 같지만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신혜선 배우. 네. 나는 네. 포털에서 내 이름만 검색한다. OX 내 이름 하나, 안- 내 이름만 검색한다. 내 하나, 이름만? 둘, 셋. 내 이름 검색한다. 매일 한다. 아,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주 몇 회씩은 한다. 그럼 그렇게 아주 관심이 많은 건 아니네요, 확실히. 그렇다면 괜찮은 정도인가요? 네, 괜찮. 백년 씨 매일 하시죠? 전 매일하고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예. 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질의응답을 여기서 하나만 마무리. 더 해주십시오. 하루 10번씩 검색을 하긴. 혹시 변요한 씨한테 궁금한 예. 제가 답변하는 거 좀 지키고 싶습니다. 네. 변요한 배우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난 출연자 한산으로 메이저 세계 시상식에서 네네. 모두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한 부담감, 이게 후속작인데 부담감도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한산 이후에 이제 이 작품을 촬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수상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수상을 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가 죽었다는 너무 좋은 영화고 저는 사실 어떤 작품보다 이제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예. 이게 언론 보통 다른 분들 이게 제작 보고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요. 좀 이게 더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요. 진짜 자신감을 진짜 자신감이 있어요. 보이고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산 영의 출연보다 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작품이. 잘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면 이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김한민 감독님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김한민 감독님도 시사에 오실 겁니다. 예, 좋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세희 감독님께 소감은 안 여쭤보고요.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이제 끝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하 씨부터 할까요? 아니면 김세희 감독님부터? 네.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자신하고요. 네, 많이들 오셔서 재밌게 보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씨. 이상한 주인공, 가볍지 않은 주제, 그러나 경쾌한 진행. 이 3박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신선한 영화입니다. 그녀가 죽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와서 재밌게 제가 다른 거 없고 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항상 힘드네요. 이 친구들 모여서 진짜 재밌게 작업했고, 이게 진짜 좋은 영화, 통쾌한 영화. 극장에서 나왔을 때, 야, 재밌다, 이런 영화도 물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곱씹어 보면 물고 뜯고 또 즐길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언론 시사회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깊게 말씀 나누고 싶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에 옮겨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얼굴 안 가리게. 그럼 그 상태를 하트로 바꿔볼까요? 하트. 그녀가